안녕하세요. 태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이 현금 확보에 관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고요. 영상 속에 엑셀 파일은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구글 콜앱 코드의 경우에는 눈꽃빙수 회원분들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초대 주소는 회원 전용 게시물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다만 이제 유사투자자문 법령 때문에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7월 말로 이제 다음 주 들어갈 텐데, 이 영상 지금 7월 19일 날 찍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는 현금 확보를 좀 많이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제가 이제 주로 보고 있는 이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가 그래도 이 변곡이 드러나면 뭔가 방향이 좀 잘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위로 룸은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룸은 남아 있어서 다음 주 중에는 이게 올라갈 것 같고, 이제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제 위로 룸이 조금 얼마 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뭔가 키 맞추기가 일어나고 이런 모습들로 지금 수급 오실레이터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다음 주부터는 좀 조심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양쪽 시장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미국의 어떤 10년물 채권 금리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코스닥 쪽의 어떤 종목들은 그래도 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조금은 더 힘을 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은 먼저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이 잘 버티고 있는데, 항상 이제 이 피어 앤 그리드의 어떤 오실레이터를 가지고 이제 가끔씩 쳐다보면 막판에 힘들어요. 막판에 크게 떨어지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마지막에 한번 뭔가 변곡이, 제가 이제 이 지표를 경험을 했을 때 한 8월 중순까지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뭘까라고 이제 고려를 하면, 지금 이제 11일 평선을 이탈하지 않은 것들 위주로 우리가 한번 보죠. ETF에서 11일 평선을 이탈하지 않은 것들 리스트를 자세히 보시면 원전이 있고 방산이 있고 그 다음에 전력기기, 조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여기 이제 전체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고배당이나 증권이나 은행, 이런 거버넌스와 관련된 이벤트의 종목군들이 많이 이제 상위권에 있지만, 이것들이 지금 현재 11선은 이탈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힘이 빠진 거죠. 이 상법 개정이나 뭐 주주환원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종목들이 힘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지수를 견인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키 맞추기 형태로 밑에 이제 하위권 종목들이 이제 튀어오르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1선에 해당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산업재와 그리고 바이오, 이 산업재와 바이오가 지금 시장의 어떤 핵심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포트폴리오에 산업재와 바이오 위주로만 남겨놓고, 왜냐하면 그 섹터들이, 주요 ETF들이 아직은 이제 11선을 버티고 있는 거죠. 21선을 이탈한 것들을 제외한다고 생각을 하면 아직 이제 증권이나 은행, 고배당 이런 부분들이 21선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11선에 보면 화장품도 지금 이탈되어 있고, 그 다음 바이오도, 바이오랑 산업재 빼고는 전부 다 지금 이탈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지금 이번에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는데 실적이 과연 시장의 기대만큼 잘 나올까, 이런 우려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시장이 항상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환율이 1, 2, 3월 달에 있었던 환율 대비해서 지금 이제 4, 5, 6월 달에 있었던 환율이 상당히 이제 쭉 내려오는 레벨 다운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내려오는 어떤 평균적인 어떤 환율 수준에 지금 현재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요때 이제 월말 기준으로, 6월 말 기준으로 이제 환율을 책정을 해서 이제 발표를 했고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제 생각에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영업이익률이 조금 적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시장은, 야, 이거 생각보다 영업이익률이 안 나오는데 이게 환율 효과가 생각보다 컸구나. 그래서 시장은 뭔가 좀 컨센서스가 다시 한번 하향 조정되어야 되는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가 그렇게 짜릿한 이벤트를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하는 시기에 항상 뭔가 이벤트가 매크로적인 이벤트가 크게 있으면 실적 발표로 잠깐 올라가 봐야 다들 이제 불안하니까 패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지금 EU와의 어떤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관세 협상이 8월 1일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8월 1일까지 불확실성이 계속 노출되어 있고 이때도 관세 협상을 통해서 상호간에 이제 관세가 어느 정도 정해놓고 나면 그게 과연 불확실성 해소일까 아니면은 그때부터는 물가 상승을 우려해야 되는 상황으로 들어갈까. 그래서 요 관세 협상 이후에 이 미국의 어떤 10년물 채권 금리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크로 제 퀀트 상으로는 일단 시장에 강한 종목들,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사고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이제 바이오가 있고요. 바이오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그러면서 상승률도 좀 좋았던 거, 뭐 태양광 이런 것도 있고 기판도 일부 종목들이 있고요. 뭐 이스페타시스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인바운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관세 우려에 좀 벗어날 수 있는 것들, 바이오까지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좀 챙겨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철강도 사실 마찬가지죠. 중국의 어떤 그 열연 가격이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시장이 그 안정감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이걸 이제 평균 등수로 제가 이제 요거를 이익 모멘텀과 트렌드 요 두 가지만 보고 있는데, 요걸 좀 평균 등수로 보게 되면 방어주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뭔가 조금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관세 우려에 좀 제한적인 어떤 그런 종목들을 선호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시장 자체에 크게 이제 뭐 과매도가 터지거나 그런 모습들은 아닌데 지금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가속한 모멘텀은 향후 이제 시장이 진정화되면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을 또 고려를 해보는 것들을 보면 여전히 이제 산업재, 소비재, 금융 뭐 이렇게 지금 시장은 선호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컨센 신고가의 경우에도 뭐 원전이나 뭐 산업재나 금융이나 이런 것들이 포진되어 있고, 저는 이제 뭐 3개월 정도 수익률이 좋은 것들 중에서 MDD가 20% 이내가 좋다라고 하는 로직으로 꾸준히 관찰을 해보면 여기도 이제 원전 이런 것도 들어있고 지주회사 들어있고, 그러니까 산업재, 소비재, 금융이 여전히 시장의 어떤 주도주 형태구나. 뭐 소비재라고 하면 이제 인바운드도 있고 엔터도 있고 이제 뭐 음식료의 삼양식품 이런 것들도 있고요. 산업재에서는 뭐 전력기기도 있고 원전도 있고 조선도 있고 뭐 이렇게 지금 방산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어떤 것들이 그래도 세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제 여기를 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돈이 흘러가는 곳들도 비슷비슷합니다. 산업재, 소비재, 금융이 최상위권이긴 하구나. 그럼 이제 이벤트를 좀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현금을 찾아야 되는 건, 일단 내 포트폴리오에 산업재, 소비재, 금융 위주로 남겨놓긴 하는데 현금 비중을 남겨놓고 나머지의 주식 비중은 산업재, 소비재, 금융으로 이제 남겨놔야 되겠구나.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주의해야 되는 이벤트가 뭘까? 이제 보면 첫 번째까지 실적 발표를 하더라도 환율이 낮아져 있으니까 그렇게 짜릿한 실적 발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걸 일단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22일에는 저녁 10시에 파월의 연설이 있습니다. 뭐 그냥 뭐 제가 봤을 땐 중립일 것 같아요. 뭐 좋은 얘기도 하진 않을 것 같고 뭐 그냥 데이터 보고 하겠다라고 똑같은 얘기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3일 날 이날이 조금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좀 궁금하긴 한데, BOJ 근원 C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 BOJ가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물가가 이렇다. 물가 전망을 좀 상향 조정한다는 거는 시장이 뭔가 향후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이제 걱정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근데 요게 이제 만약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저는 이제 주식을 팔 수 있는 게 24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3일 날에 이제 AI 액션이랑 이런 전력기기, 에너지, 데이터 센터 이런 관련된 어떤 이벤트가 시장에서 있을 것이고, 그러면 24일에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환호한다면 주식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23일 날 아마 요거를 일정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비중을 줄이고 나머지 절반은 24일 날 줄이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4일 날 이제 하이닉스부터 실적 발표하죠.
그러니까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이제 피크아웃 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런 고민들을 이제 시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영상 올려드렸다시피 매우 이제 이건 무조건 영업이익률이 피크아웃 한다라고 영상을 올려드리진 않았고, 이러이러한 시장에 리스크가 있다라고만 이제 해드렸어요. 괜히 이제 뭐 부정적으로 이거 무조건 영업이익률 피크아웃 한다라고 해봐야 그러면 이제 돌받기 십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걱정하고 있는 거는 결국 HBM3에서 HBM4 시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넘어가는 시기에 이제 가만히 보면 첫 번째는 경쟁자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뭐 영업이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직 다이를 사와서 이게 외주를 줘야 된다는 점, 그게 저는 좀 아리까리 하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만약에 데이터 센터나 AI 이런 쪽에 좀 더 긍정적으로 시각을 바라본다면 하이닉스보다는 TSMC가 낫겠죠. 왜냐하면 TSMC는 로직 다이를 자기네 걸 쓰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지금부터는 TSMC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일단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실적 발표에서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우려한 거는 이제 7월 말로 가면 갈수록 시장에서 참여자들은 이게 관세가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 안 되는데 뭐 이런 걱정들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8월 30일과 31일에 이제 BOJ 금리 결정이랑 FOMC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관세의 영향으로 물가가 과연 올라갈까? 그래서 관세 영향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시장에서 보이게 되는 순간 시장은 크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발생하는 물가 지표들, 예를 들어 이제 7월 달에 물가 지표 이런 게 중요하겠죠. 7월 달에 물가 지표를 이제 8월 달에 나타날 텐데, 그런 물가 지표들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주느냐를 많이 이제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7월 말쯤 되면 세제 개편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벌써 이 상법 개정과 관련된 정책, 주주 환원 관련된 종목들이 ETF가 11선을 다 이탈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다음 주를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센 뭔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한 차례 이제 진짜 뭐 배당을 주거나 이런 상황에서 개별적인 어떤 종목으로 흩어지는 어떤 수급이 좀 흩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은행이 올라가고 다 같이 지주가 올라가고 막 이런 모습들은 당분간은 좀 보기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이 세제 개편에 대해서 뭐 배당의 분리과세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제 그 배당을 높이는 애들, 그런 애들한테 이제 시장은 환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거꾸로 생각하면 개별적인 어떤 종목에 포커싱 되는 거라 단체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근데 시장이 가장 선호하는 거는 대충 사도 주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대충 사도 먹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 관련된 업종들이 다 같이 막 흥분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시장을 잘 보면 지난달이나 지지난달까지만 보더라도 뭐 산업재도 산업재, 소비재, 금융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큰 어떤 카테고리들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시장을 견인하면서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시장은 뭐 한 섹터를 아예 몰빵해놓고 있지 않는 사람은 다른 섹터가 빠지면서 이 섹터가 올라가는 게 멘징되면서 거의 이제 포트폴리오가 횡보하는 어떤 느낌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시장이 뭔가 더 치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8월 1일 날 고용지표가 나오는데 그날 또 이제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시한이 또 있어요.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있고, 그리고 이제 8월 달로 들어가면서 미국의 정부 부채 한도 이슈가 있는데 이거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하긴 하지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상호관세가 8월 1일 날 불확실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관세가 이제 높아지든지 뭐든 하면서 이제 금리를 또 튀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7월 말까지 바이오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튀게 만드는데 거기에 미국 정부 부채 한도 이슈까지 막 겹친다, 이런 이제 걱정스러움이 있고, 거기에 이제 쭉 내려가서 보면 미국이랑 중국의 그 무역 합의로 인한 마감 시한이 8월 12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쭉 봤을 때는 그 중간중간에 이제 야 이거 화장품도 엄청 실적 잘 나올 거고 이러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겠지만 뭔가 이제 그 실적 발표도 환율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덜할 수도 있다. 그 어떤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실적 발표에 굳이 이제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이런 기업들이 잘 나올 거야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실적 발표하고 나서 잘 나온 거를 그냥 따라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마음 편할 수 있겠다. 오히려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 만약에 생각보다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3분기, 4분기 좋아질 수 있는 거면은 그냥 사면 되는 거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환율의 어떤 영향을 뚫고 좋아진 놈들은 당연히 3, 4분기 좋아질 테니까 차라리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가지고 있는 현금을 소진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불확실한 게 8월 1일 날그 상호 관세, 8월 12일 날 그다음에 미중 무역의 어떤 합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점차 높아지는 국면에 짜잘짜잘한 어떤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금리 결정도 있고 소비, 그다음에 고용 지표, 물가, 그다음 BOJ도 이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지 방향이 바뀔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실적 발표도 보게 되면 7월 말에 이제 그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가 또 나스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7월 이제 다음 주죠. 7월 이제 22일부터 21일 날은 이제 또 그 수출 데이터 발표가 있으니까 7월 20일치. 그래서 7월 20일째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또 튀는 것들은 좀 줄이고 하면서 21일에 종목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줄이고 그 비중을 줄여 나가는 거를 7월 21일부터 그 다음에 7월 25일까지 계속 이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괜히 뭐 실적 발표에서 실적 발표 잘 돼서 주가 튀고 하는 1분기의 그런 모습들이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막 지금 기대는 못할 수도 있겠다. 뭐 환율도 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 뭐 요즘 돌아가면 뭐 화장품 쪽도 뭐 스트릿 컨센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스트릿 컨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너무 기대가 많다라는 거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릿 컨센이 있다는 어떤 그런 종목들이 실적 발표하면은 나오면 무조건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스트릿 컨센을 비트하더라도 저는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스트릿 컨센을 하회하면은 무조건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차라리 실적 발표하고 나서 보자. 그리고 너무 불확실한 게 많지 않냐. 관세도 실적 발표로 만약에 이게 실적 발표가 좀 잘 나와서 주가가 뛰더라도 금세 갑자기 매크로 이슈에 노출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으니까 좀 줄였다가 보자.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야 바이오나 뭐 일부 종목들은 관세 우려가 없지 않냐. 근데 제 생각에는 이 관세 우려로 인해서 만약에 채권 수익률,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 또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것도 지금 이제 잘 나가고 있는 바이오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제 현금 찾는 거는 다 같이 좀 현금을 찾아보자. 섹터 구분 없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제가 너무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틀릴 수도 있지만 이미 상반기 때 많이 이제 수익률도 내놨으니까 저는 이제 뭐 현금 찾아가지고 지수가 뭐 좀 더 제가 잘못 봐서 지수가 더 올라간다고 해도 다음번에 이제 저는 차라리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나서 8월달 중순 넘어서부터 이제 다시 열심히 주식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